네, 아직 구매 대행 시작해도 괜찮은가요? 네, 괜찮습니다. 근데 예전만큼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오시면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초반에 뭐 전업으로 바로 시작하시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막 추천드리는 그 방식은 아니고요. 부업으로 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전업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근데 애초에 지금 전업으로 할 수 있는 환경에 계시면은 전업으로 한 6개월 굴러보시고 그 다음 판단하셔도 됩니다. 어차피 당장 뭐 내가 직장을 갈 생각이 없다 하시면. 근데 확실한 거는 좀 제대로 하면 중소기업 월급 이상은 무조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여전히. SN 판매 방식은 일단 블로그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인스타를 해서 판매를 하실 거면 인스타에서 통하는 아이템을 팔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인스타에서 팔만한 상품들은 오히려 구매 대행 상품보다는 국내 병행 수입이나 공구 상품들이 더 잘 맞습니다. 인스타는 그 의류 잡화 쪽이 아무래도 좀 특화돼 있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들을 마케팅 태워서 판매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. 근데 블로그는 일단 올려놓으면 어쨌든 상품 같은 거 검색할 때 네이버를 한 번씩은 또 검색을 여전히 하기 때문에 첫 시작은 블로그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자금 마련 때 정부 대출, 근데 자금 마련을 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? 매출이 없어서 자금 마련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, 만약에 그 대출을 알아보신다고 하면 대출 관련한 얘기를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, 저는 웬만한 대출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. 자랑은 아닌데. 네, 일단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경기도도 있거든요. 각 지자체별로 다 있습니다. 네, 이런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는 사업자 대출 요율이 제일 저렴합니다. 한도는 많진 않아요. 네, 여기서 대출 받으시려면 업력이 6개월이 최소 돼야 되고요. 매출은 별로 안 나와도 대출은 나옵니다. 업력이 중요해요. 6개월은 돼야 돼요. 여기서 대출을 제일 먼저 받으시는 게 일단 제일 베스트입니다.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받으면 지금 한 7%대 되거든요. 6, 7%대. 사업자 신용대출 받아도. 근데 여기서 받으시면은 4%대 나와요. 첫 1년은 또 이자만 냅니다. 2년부터 원금 상환인데 대신에 2년부터 원금 상환 진행되면은 이제 조금 빡세죠. 유럽이나 미국에서 의자나 소형 테이블 정도는 배대지 괜찮아요. 물론 테이블은 통째로 오면 좀 배송이 많이 나올 거고 조립 시기면은 할만합니다. 비행기로 태우면. 근데 만약에 부피가 엄청 큰 애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해상으로 보내는 게 세금 주세 내도라도 더 쌀 수도 있어요. 캘리포니아는 그 저기 해상 비용이 좀 싸거든요. 구매 대행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본으로 일본 하세요. 일본 지금 너무 좋아요. 일본 너무 좋습니다. 저는 일본 시작한다 그러면 무조건 추천합니다. 대신에 일본에서 개나소는 다 파는 거 하시면 답 없어요. 돈키호테 막 이런 데서 파는 거 있잖아요. 편의점에서 팔고 막 여행 가면 꼭 사야 되는 아이템 이런 것들은 지금 고인물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최소 5만원 넘는 상품들 위주로 좀 낮게 잡아도 한 3, 4만원 이상 되는 상품들로 좀 많이 보셔야 돼요. 어쨌든 일본 괜찮아요 지금. 해외 구매 대행 커뮤니티 카페 외에 또 어디서 광고하나요? 사실 그 판매가 많이 안 이루어지는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밖에 없어요. 블로그 정도라. 그거 외에는 사실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. 제가 인스타에서도 많이 태워봤는데 특정 카테고리 제품들 외에는 반응이 좀 없어요. 중구매 하려고 강의 찾고 계셨구나. 근데 저희 중국 구매 대행 강의 뻔한 강의 안 합니다. 개나손 다 파는 아이템들 소싱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. 이번에 그 저희 유튜브에서 나온 단디님이 최초로 이제 중국 구매 대행 좀 더 딥하게 알려드렸는데 다들 우아하셨어요. 어떻게 저런 걸 팔지 이런 얘기 하셨어요. 근데 지금 진짜 그래요.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런 1,000원들 맨날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런 업체는 어떻게 그 경쟁을 합니까? 이런 거 파는데 어떻게 경쟁해요? 그래서 국가는 뭐 중국하셔도 되는데 잘 고르셔야 돼요. 어떤 강의를 하시든 다 들으시든 그 카피해가지고 가격 낮춰서 팔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들이 수두룩합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고르시면 됩니다. 샤브르, 폴로, 꼼데 국내 당일 네 병행 수입이죠. 국내 당일 배송은 당연히. 폴로는 고인물들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팔기 힘들어요. 그런 브랜드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은 약간 경쟁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. 그쪽은. 꼼데도 그렇고 어떤 상품 어떻게 소싱해야 하는지 어렵죠 당연히. 그래서 많이 올려보고 또 판매도 많이 해보셔야지 감이 계속 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하루 일정을 짜려고 하는데 막연하게 몇 개 소싱해야겠다라고만 짜놔서 일정이 많이 틀어질 때도 있고 마음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몇 개를 달성하는 게 좀 힘드시면 시간 단위로 잡으셔도 돼요. 매일같이 내가 딱 똑같이 개수를 맞춰 소싱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사실. 직접 해보면 그렇잖아요. 근데 시간이라도 잡고 각 잡고 투자하면은
그게 쌓이고 쌓여서 자산이 되잖아요. 만약에 국가를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요일을 다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요일을 다르게 했지만 중간에 이제 다른 국가의 상품을 찾게 되면 그런 거는 그냥 따로 정리만 해두고 이건 내일 찾겠다 그냥 그렇게 하셔야 조금 덜 헷갈립니다. 근데 패션의류가 그 국내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그 이유가 사실 그 유럽 쪽을 하시면은 그렇게 또 안 느끼실 거거든요. VAT 환급 받고 FTA 협정 받고 하면은 국내보다는 거의 웬만한 상품들은 쌉니다. 인기 상품은 좀 별개예요. 인기 상품들은 다 병행해서 팔기 때문에 당연히 좀 쌀 수밖에 없고요. 인기 상품 외에 이제 간간히 팔리는 애들은 보통은 구매 대행이 더 쌉니다. 제가 질문 받으면서 조금 뭘 좀 먹으면서 할게요. 제가 저녁을 아직 못 먹어가지고. 구매 대행 하실 때 법인은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. 매출 정리 진짜 빡세요. 그리고 카드도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고 좀 불편하더라고요. 여러모로. 그래서 내가 꼭 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처음부터 구매 대행 법인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저희 세무사님도 거의 10년 가까이 거래한 세무사님인데 법인 넣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. 저망고 쓰시는 중이면 계속 쓰셔도 돼요. 근데 제 강의 중에 만약에 리셀 강의를 들으시면 프로그램을 갈아타야 돼가지고 조금 애매하고 구매된 강의 들으시면 그대로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. 자, 법인사업자, 개인사업자 장단점 제일 큰 게 그겁니다. 돈을 마음대로 못 써요. 법인사업자 매출 정리도 빡세게 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 할 때보다 훨씬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.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매출이 많이 나올수록 법인이 조금 유리해진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. 제 기준에서는. 블로그 카드 결제는 요새 그런 카드 결제 대행해주는 곳들 많아요. 블로그 페이 뭐 이런 거 있습니다. 아니면은 그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상품 올리고 링크 주면 돼요. 고객한테.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내가 준 거를 바로 타고 구매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네이버 수수료 2% 쇼핑 그 검색 수수료 2%가 빠져요. 그게 중간에 안 거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만 빠집니다. 그렇게 하셔도 돼요. 한스토어에서 미국, 유럽, 일본 같이 하셔도 돼요. 브랜드 상품은 같이 하셔도 됩니다. 일본 따로 빼실 필요 전혀 없어요. 중국만 조금 따로 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덴마크에서 구매한 생산지가 중국이면 무관세 혜택 못 받죠. 네, 상품 수익률은 요즘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에 뭐 30%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한